안녕하세요 여러분, 더북클럽 이수연입니다. 이번에 함께 읽을 책은 루이스 세커의 홀스입니다. 홀스는 한국어로 구덩이라고 번역되는데요. 과연 어떤 구덩이에 대한 이야기인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해요. 먼저 간단하게 작가 소개를 좀 드릴게요. 루이스 세커는 미국의 유명한 아동문학 작가로 1976년부터 40년 넘게 꾸준히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뉴욕에서 태어나 캘리포니아에서 자랐고 현재 텍사스에 살고 있어요. 재밌는 건 책의 주인공 스탠리도 캘리포니아 출신이고 스탠리의 보조 할아버지도 뉴욕으로 이민을 온 후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갔다고 설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책의 주요 배경이 되는 청소년 교화시설 캠프 그린레이크는 텍사스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마 작가 본인의 성장 배경이 홀스의 배경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루이스 세커는 처음부터 작가로 커리어를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UC 버클리 경제학 학사로 졸업을 했고 나중에는 로스쿨에 진학해서 졸업 후에 법조인으로 활동을 했어요. 사실 그가 아동문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건 대학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세커는 학점을 받기 위해 초등학교에서 잠깐 일을 했었는데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그의 첫 소설 Sideway Stories from Lakeside School을 썼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한동안 법조인과 작가의 삶을 병행했던 세커는 1985년 그가 22살 되었을 무렵 책만으로도 충분한 수입을 벌게 되면서 전업 작가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책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까요? 홀스는 출간 연도인 1998년 전미 도서상 아동문학 부문을 수상을 했고 1999년에는 아동도서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뉴베리상을 받은 유명한 작품입니다. 홀스는 각기 다른 시대의 세 가지 이야기가 번갈아 가면서 전개되는데요. 먼저 현재 시점에서 서술되는 주인공 14살 스탠리의 이야기는 소설의 메인 스토리로서 1900년대 미국 텍사스에 있는 캠프 그린레이크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탠리의 고조 할아버지 엘리아의 이야기는 1800년대 중반 그가 미국으로 이민 오기 전 라트비아에서 일어난 일을 서술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엘리아가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었는지 또 왜 그가 후세에게 저주의 상징으로 여겨지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영상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을게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이야기는 샘과 캐서린에 대한 이야기인데 스탠리가 텍사스 캠프 그린레이크에 가기 110년 전 바로 그 장소에 있었던 일을 서술을 합니다. 캐서린과 샘은 서로 사랑을 하는 사이였지만 그들의 사랑은 샘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웃들의 문매를 받고 비극적으로 끝나게 돼요. 이 세 가지 각기 다른 이야기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작가가 심어둔 힌트를 가지고 퍼즐을 맞춰가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홀스의 네 가지 주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주제는 Fate, 운명입니다. 주인공 스탠리의 가족은 운이 따라주지 않을 때마다 스탠리의 고조 할아버지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저주를 탓합니다. 스탠리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스탠리 아버지의 반용 사업에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도, 운명을 쓰고 강제 노동 수용소와 다름없는 캠프 그린레이크에 보내진 것도 모두 고조 할아버지가 물고 저주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은 운명을 믿으시나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대대로 물려져 오는 저주 또는 징크스가 있나요? 운 또는 운명이라는 것, 또 그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해요. 두 번째 주제는 History, 역사의 중요성입니다. 스탠리의 선조들의 이야기는 당시의 시대상, 예를 들어 1970년부터 80년대에 일어났던 미국 서부 개척, 1900년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주식시장 폭락 등 책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미국의 굵직굵직한 역사와도 관계가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개인 고유의 역사와 가족사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이것들은 사회라는 더 큰 서사와 맞물려 있기도 합니다. 역사를 안다는 것은 개인의 기원을 안다는 것이겠죠? 이번 책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선조들의 역사가 당시 시대상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으며 현재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연결 지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노동과 개인의 성장입니다. 주인공 스탠리는 누명을 쓰고 청소년 교화기관을 빙자한 아동 강제 노동 수용소 캠프 그린레이크에 보내집니다. 그리고 벌로 매일 타 죽을 것 같은 땡볕 아래서 1.5m 깊이의 구덩이를 파야 하죠. 캠프의 관리자들은 이러한 노동의 목적이 바로 build character, 즉 인격을 함양하기 위함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물론 스탠리는 하루에 한 개씩 구덩이를 파면서 몸도 더 탄탄해지고 성취감도 느끼고 자신감도 가지게 돼요. 그런 면에서 노동이 인격을 보양시켜주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권력층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노동력을 착취당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노동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의 노동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한번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의 네 번째 주제는 friendship, 우정입니다. 스탠리는 캠프 그린레이크에서 제로라는 친구를 사귀게 되어 까막눈인 제로에게 스탠리가 글씨를 가르쳐주면서 둘은 점점 가까워지게 되죠. 제로가 캠프를 탈출했을 때 스탠리는 제로를 찾으려고 탈출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산을 올라서 건설로만 전해져 내려오는 God's Thumb, 신의 엄지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스탠리는 단순히 기브앤테이크의 관계를 넘어서 제로와 진정한 우정을 쌓게 되는데요. 스탠리가 제로를 업고 산을 오르는 장면이 개인적으로 참 인상 깊었어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우정이란 무엇인가요? 우정을 위해 얼마나 희생할 수 있나요? 책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를 떠올려보고 친구와의 우정을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홀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홀스는 미국 초등학생들, 한국 나이로 약 10세에서 13세 학생들이 많이 읽는 책이에요. 물론 한국에서도 학생들에게 번역서보다 원서로 더 많이 읽히는 책입니다. 그만큼 단어와 문장 구조가 평이한 편이라서 읽으시는데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쉬운 책임과 동시에 어른들에게도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소설의 주 배경이 되는 캠프 그린레이크는 우리의 삶에 대한 메타포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뜨거운 태양 아래 매일 아무 목적 없이 구덩이를 파야 하는 주인공의 모습은 그리스 신화의 시시프를 연상케 하는데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이번 책을 통해 마치 캠프 그린레이크와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고 극복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의 독서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그럼 우리 세션에서 만나요.